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요즘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운동도 하고 있는데 왜 배만 이렇게 나올까? 분명히 덜 먹고 있거든? 그런데 왜 안 빠지지?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느꼈어요. 이거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갱년기가 되면 몸 안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방이 쌓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젊을 때 효과 있던 방법이 갱년기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은 갱년기 여성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갱년기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체지방 분포, 근육량, 뼈 밀도, 대사율,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해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체지방 분포가 바뀌어요. 젊을 때는 지방이 엉덩이랑 허벅지에 주로 쌓여요.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지방이 복부로 집중돼요. 배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둘째, 근육량이 줄어요. 에스트로겐은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줘요. 이게 줄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3편에서 말씀드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에스트로겐은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는 데도 역할을 해요. 이게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져요. 에스트로겐 이야기만 하면 반만 한 거예요. 갱년기 복부 비만의 또 다른 주범이 있어요. 바로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갱년기가 되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왜냐면요, 갱년기 증상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열감, 수면장애, 감정 기복, 이런 증상들이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해요. 그런데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을 촉진해요. 특히 내장 지방 축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요. 그리고 식욕을 자극해서 특히 단 것,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요. 갱년기에 이유 없이 단 것이 당기고 배가 자꾸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갱년기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잠을 못 자요. 열감 때문에 자다가 깨고 식은땀이 일어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그런데 수면장애가 다이어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잠을 못 자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아주 증가해요. 그리고 2편에서 말씀드린 렙틴, 포만 호르몬은 감소해요. 배고픔을 더 느끼고 포만감은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수면 관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자는 것 그 자체가 다이어트예요.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갱년기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근육이 빠르게 감소한다고 했죠? 이걸 막으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근육을 지켜야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고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2, 3회 3, 40분 하세요. 너무 무겁게 하실 필요 없어요. 1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스쿼트, 런지, 상체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하시면 돼요. 특히 갱년기에는 뼈 밀도도 줄어들어요. 근력 운동이 뼈에 자극을 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바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수영, 자전거가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높이고 체지방을 태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30분씩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중간 강도가 이상적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갱년기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에요. 너무 힘든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더 올라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복부 지방이 오히려 더 쌓일 수 있어요. 적당히 꾸준히가 정답이에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뭘 어떻게 먹느냐예요. 갱년기 여성에게 맞는 식이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을 더 챙겨 드세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두부, 계란, 닭가슴살, 콩류, 생선, 소화가 편한 것들 위주로 드세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신경 쓰세요. 에스트로겐 감소로 뼈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중요해요. 유제품이라든지 두부, 멸치, 브로콜리,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함께 챙겨 드세요. 햇볕을 하루 15분에서 20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셋째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활용하세요. 콩, 두부, 된장,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에스트로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우리 한식에 이미 이런 식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된장찌개, 두부 요리를 더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아요. 넷째,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은 더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돼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흰빵보다는 통밀빵으로, 단 음료는 가급적 줄이세요. 다섯째, 천천히 규칙적으로 드세요. 코르티솔을 낮추려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중요해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갱년기 다이어트에서 마음 관리를 빼놓을 수 없어요. 갱년기는 몸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감정 기복, 무기력함, 우울감, 이런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와요. 그리고 이런 감정 상태가 코르티솔을 높이고 폭식을 유발하고 운동 의지를 꺾어버려요. 스트레스 관리가 체지방 관리예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 가벼운 산책, 명상이나 호흡 연습, 이런 것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어줘요. 갱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예요.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내 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갱년기에 살이 찌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감소, 코르티솔의 증가, 수면 장애,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방법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전략을 바꿔야 해요.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고 중강도 유산소로 체지방을 태우고 단백질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챙기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도 함께 챙기세요. 다음 편에서는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맞춤 처방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편에 오실 거죠?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